이번 시간은 공업화학 8단원 환경과 안전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부터는 공업화학 8단원에 대해서 주로 배우게 될 거고, 비록 한 단원에 대해서 진도를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위험물 기능사 딸 때 필요한 내용들과 함께 공부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집중을 하고 수업에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단원 환경과 안전 중에서도 첫 번째 소단원인 환경법규의 이해에 대해서 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주로 환경법규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위험물 기능사에 나오는 내용들과 함께 앞으로 배울 내용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학습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산업 현장에서 숙지하여야 할 환경 법규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환경 법규를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환경 규제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각각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 번째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장 키워드처럼 보이는 게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 단어가 가장 키워드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느끼기에 이 학습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환경법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학습 목표도 한번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습 목표를 읽으면서 이 학습 목표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뽑은 이 중요한 키워드는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 규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학습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이 끝났을 때 이 학습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번 시간의 목표는 잘 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번 시간을 떠올렸을 때 이러한 키워드들이라도 먼저 떠오른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충분히 잘 정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 환경법규, 환경의 중요성, 환경규제 등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들이니까 조금 온라인 클래스라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귀는 열고 수업에 임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이 학습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시간 배울 내용들이 결코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번 이번 시간 내용들을 한번 훑어본다는 마음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서 제일 첫 번째로 다루는 환경법규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사진의 출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 사진에 보면 뭐가 보이는지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사진에 보면 오리가 있고, 이 오리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게 바로 비닐봉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런 환경 오염 물질들로 인해서 다양한 동식물들이 고통을 받고 또 생태계도 오염이 되고,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그만큼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두 번째 사진 역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출처인 사진인데, 이 사진에 보면 바닷속에 있는 생물체가 있고, 그 생물체의 그 꼬리 끝부분에 뭐가 달려있는데 혹시 뭐인지 여러분들 보이나요? 이게 바로 면봉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면봉이 바닷속에 버려져서 이렇게 생태계 속 생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두 장의 사진들은 우리 2021년에 그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찍은 사진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익숙한 사진일 것 같은데 이 사진의 출처는 스타벅스이고 가운데 로고가 스타벅스 로고가 있는데 이 사진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빨대입니다. 이 빨대를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빨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보이는 초록색 빨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까지 자주 사용했던 플라스틱 빨대이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흰색 빨대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사용하게 된 종이 빨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스타벅스에 가면은 플라스틱 빨대가 아니라 우리가 종이 빨대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환경 오염과 관련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 빨대를 받자마자 충분히 생각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이 세 장의 사진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경법규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교과서 속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이 크게 단어 3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환경오염 심화, 두 번째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협약 및 규제, 마지막 세 번째가 지속가능한 발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만 보고도 눈치를 챘겠지만 바로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서 그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국제협약 및 규제가 생겨났고 그 결과로 앞으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교과서 속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가볍게 지나가도록 할 건데 너무 암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영화 속 장면에서도 볼 수 있었다시피 1960년대부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경공업, 철강,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한 중화학공업, 화학공업 같은 이런 공업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자동차가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그만큼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있어 삶의 질이나 환경에 대한 높은 기대가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에 대한 높은 기대가 생겨났음에도 하수 처리 시설, 폐기물 매립 시설, 소각 시설, 핵폐기물 처리 시설, 원자력 발전소, 송전탑 이러한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대의 움직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90년대에 이르게 되면 이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또한 오존층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잦은 태풍이나 폭우, 폭설이나 폭염, 열대야, 가뭄, 극지방의 빙하융해 등과 같은 현상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름이 되면 해마다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도 실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이유가 바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기 때문이었고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해마다 여름마다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 오염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그 개선을 위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국제적으로 협약으로 맺거나 아니면 각 국가 내에서 다양한 규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 이렇게 큰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번 듣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법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환경법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환경법규라고 했으니까 왠지 환경과 관련된 법규일 것 같고, 또 아까 선생님이 환경오염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과 관련된 법규 중에서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규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교과서 속 표현들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법규라고 해서 교과서에서는 인간과 동식물이 생활하는 공간인 대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오염된 부분을 정화하고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제반법, 제도, 조직, 재원, 국가 경영의 총합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에는 그 내용 속에 있는 키워드를 먼저 뽑아내고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두면 훨씬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키워드를 먼저 살펴보면, 먼저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한다. 당연히 환경법규니까 그런 배출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또 오염된 부분을 배출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 이미 오염된 부분을 정화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오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환경법규라고 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법이나 제도, 그리고 다양한 조직 또는 재원 또는 국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녹아 있다는 것을 이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법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왠지 우리랑은 아직은 조금 먼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환경기능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 시간이 올 겁니다. 이 환경기능사가 바로 이러한 환경법규와 관련된 맥락 속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환경법규로 인해서 그 기업들마다 몇 명 이런 채용하는 데 있어서 환경기능사를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채용에 대한 제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법규라고 하는 것이 당장에는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먼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머릿속에 잘 저장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과 환경법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단어만 봤을 때 뭔가 기본법이라고 하니까 왠지 그 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교과서 속에 있는 표현들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환경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서 국가환경보전 시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에 관한 기본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에는 그 키워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본이 되는 법, 이게 바로 키워드겠죠. 아까 선생님이 환경법규라고 하는 거는 이런 환경과 관련된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환경정책기본법은 그러한 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환경정책기본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관련 법령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헌법이 있고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이 있고, 그 헌법 아래에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해서 아까 선생님과 배웠던 그 환경정책기본법이 있고, 이 환경정책기본법을 다시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연환경관리, 두 번째가 배출규제 및 관리, 세 번째가 상수원 관리, 네 번째가 기타 이렇게 있고,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배출 규제 및 관리 안에는 대기와 관련된 부분, 수질과 관련된 부분,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 그 외에 기타 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으로 간다는 것,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리입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리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을 딸 때 필요한 지식들을 곁들여서 공부할 예정이니까 그냥 수업을 듣는 것을 넘어서 자격증 취득도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뭐든 한꺼번에 하면 더 효과적이니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수업에 집중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직접 대면 수업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 전까지 배운 내용 한 번 더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